저희 회사는 201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빅데이터 AI 뭐 그런 쪽의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빅데이터를 공공, 금융, 민간 쪽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대한 메타 관리 쪽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같이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협업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하도비나 그다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갖다 놨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뭐 오라클이나 MySQL처럼 이제 RDB 계열은 기술이 한 20년 정도 성숙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쓴 지가 5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실 기술적인 성숙도로 보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장애들도 많아서 저희가 그런 쪽에 좀 유지보수하면서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데이터 활용 단계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국내 대기업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보계나 이제 BI 시스템, 올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놨는데,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전통적인 정보계나 BI가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잘 팔리는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런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제를 이제 옵티마이즈라는 영역으로 세워서 이제 논의들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정보계 BI에서 생각하던 방식과 분석 딥러닝 AI에서 생각하던 방식들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건데, 기존의 이제 그 시장, 국내 시장 환경들이 정보계나 BI를 보신 분들이 빅데이터나 AI, 딥러닝을 자꾸 보게 되니까 격차들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해본다면 정보계 BI 시스템이 상단, 그랬을 때 이제 통계로 보면 세스나 SPSS 관련한 이제 분석 통계 시스템을 이제 별도로 구축을 하고, 올랩과는 또 완전히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권을 얘기를 들면 마이크로 세그먼트라고 해서 고객 세분화 같은 것들을 세스나 SPSS로 대부분 많이 하셨고, 상품 추천 같은 모델도 이제 그 세스나 SPSS 아니면 단위 사업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 공공으로 따지면 사실 저런 DW나 마트가 그럼 제대로 있었냐? 사실 공공 쪽에서 제대로 된 마트나 DW를 본 적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 AI가 나왔는데 갑자기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DW도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 레이크는 또 뭐야? 라는 어떤 시장의 그런 고민들이 생겼고, 이거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아마 이쪽 빅데이터 AI나 이제 클라우드, 애저나 AWS,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런데, 작년에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업체들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이제 주로 주창한 얘기들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DW에서 뭔가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DW만 갖고 안 되겠더라. Why? 그 안에 예전에는 DW는 다 정형화된 데이터만 있었는데 비정형 데이터도 들어오고 반정형 데이터도 들어오고, 또 기존에는 뭐 정보계라고 하면 보통 금융권에서 D+1 또는 D+2죠. 그 얘기는 오늘 발생한 데이터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하다 보니 데이터 레이크만 갖고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이 안에
밑에 원천이 정형이든 반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뭔가 잘 처리를 해서 윗단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봤더니 메타데이터 그리고 거버넌스 레이어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요런 트렌드가 지금 시장 환경,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환경에서는 저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W랑 그럼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봐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외국에서 그 원문 자료를 갖다 넣은 건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스트럭처드 프로세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DW는 잘 정의된 곳에 정의된 형태대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ET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냐면 추출하고 변형해서 변형한 다음에 적재를 하자. 근데 데이터 레이크서부터는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데이터가 변형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들어가면 이미 분석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1시나 10분 초까지 아니면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차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보통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DW나 데이터 마트를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데이터 갖고는 분석 못합니다 라고 하고 원천 데이터 갖고 다시 가공을 해서 분석을 위한 용도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했더니 스트럭처드, 세미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하고 로우가 돼 있죠. 원천 데이터 그냥 넣어줘. 그러면 분석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분석해서 잘 정리해서 쓸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RDW, 뭐 오라클 엑사 같은 RDW에서는 스키마라는 것들을 잘 정의해서 그 안에 다 데이터를 넣는데 원천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스키마 자체가 이제 막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스키마 변동되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메타데이터, 전사 거버넌스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저희가 DW 정복의 BI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어느 곳이나 이제 공공에서 나오는 RFP나 민간에서 나오는 RFP들을 보면 항상 네 가지가 안 빠집니다. 뭐냐면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잘 적재를 해서 DW 또는 마트를 만들자.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관리를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데 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품질 표준화입니다. 이거 관리 어떻게 할 건데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메타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품질 정의된 대로 메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메타 관리된 형태대로 ETL을 해서 수집 적재를 하게 되겠죠. 수집 적재하고 나면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 AI로 딱 넘어가면서 NoSQL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DW라고 정의한 것에서는 스키마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스키마대로 메타 관리하면 되고 품질 관리하면 되고 ETL 하고 시각화를 보여주면 되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스키마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하둠만 같아도 스트링이면은 그냥 뭐 백자, 천자, 만자가 들어가든 전혀 상관없이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하지 이게 성명이다 그러면은 뭐 20자 이내에서 뭐 오라클로 따지면 바차2에 20자리 그렇게 정의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데이터진흥원에서 얘기하는 또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우리 보통 이제 공공 프로젝트 하고 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거 있죠. 데이터 품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해서 보통 하둡 사업들이 나오면 하둡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이제 품질들이 다 빠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한계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재작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IT 환경에서 우리나라 니아에서 이제 계속 공공기관의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웹서버 있고 와스서버 있고 RDB 있습니다. 딱 그냥 3티어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요즘에 저런 얘기하죠. 그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MSA 기반으로 뭔가 아키텍처를 삼으래요. 그러면 기존의 웹서버, 와스서버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REST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개발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컨테이너 서비스, 즉 쿠버네티스 기반 K8s로도 올라가는 거는 웹서버, 와스, REST, 그 다음에 요즘 이제 AI 분석하면 모델이 나오니까 모델 같은 API 서비스 정도는 K8s에 잘 올라가겠다. 근데 RDB랑 NoSQL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또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RDB나 NoSQL은 일단 K8s에는 못 올라간다. 왜? 피지컬 볼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무리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정도는 그냥 VM으로 가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 CC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이브라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가 패킹을 좀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장소 얘기입니다. 저장소 얘기는 이브라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를 하둡 기반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ELT 또는 ETL을 배치 및 리얼타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EFM, 이브라더 플로우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옛날 보통 이제 그 BI 올랩 사업들을 하면 BI 포탈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BI 포탈과 대응되는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AI 사업을 하고 나면 빅데이터 AI 포털 같은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신한은행, 우리카드 그런 쪽에도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AI 포털 같은 걸 만드는데 저런 부분도 하다 보니 저희가 한 40군데 정도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서 빅데이터 AI 포털을 EDSP라고 명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패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킹한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빅데이터 AI 상황에 맞는, 즉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관리되는 입장에서 품질, 메타, 수집 적재, 시각화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패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각 고객사마다 어떤 곳에는 하드 플랫폼을 이미 보유하신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ETL을 하는 플랫폼도 있는데 저희가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각 부분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글로벌하게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곳에서 호튼웍스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게 2020년 얘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오픈소스 하드 배포판은 없습니다. 오픈소스 배포판은 없고 대부분 어떤 특정 기업에서 배포판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 CC미디어는 호튼웍스가 클라우델에 합병되기 전에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서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패킹들을 다 했고 그 패킹한 모델들을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가 설치 모듈들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클라우데라에 보면 이제 쿠드나 임팔라라고 하는 실시간 기반의 인메모리 기반 그리고
분산 DB 성격의 마치 오라클처럼 CRUD를 단위로로 제공하는 그 DB가 CUD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CUD랑 임팔라를 다 머지를 해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호트넉스 3.1.4 기준 모듈 컴패티블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하둡의 최종 버전이 현재 3.2.4 버전입니다. 그래서 3.2.4 버전까지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가 있는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패치나 업그레이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그4j 사건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안 쪽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웹서버나 와스 서버 쪽에서 로그4j에 관련된 모듈들을 다 패치들을 했는데 보통 지금 하둡 같은 경우에 클라우데라를 제외하고 로그4j 이슈를 정확하게 해지한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CC미디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치랑 업그레이드를 지금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둡 기술 지원이 핵심적인 부분이 보통 공공기관 쪽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클라우데라 6점 초기 버전 때나 클라우데라 5점 버전 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클라우데라 글로벌이나 코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라이센스 바이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 불러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오픈소스나 기술 지원을 드려서 기존의 클라우데라나 호트넉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몇몇 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 CC미디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 포탈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를 AI를 하고 나면 시각화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솔루션화 했고 EDSP라고 해서 관련된 지금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웬만한 분석 환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머지에서 같이 쓰는 어떤 시스템들, 그 다음 메타 관리, 품질 관리, 올인원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진짜 필요한 거야? 라는 것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IoT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적재는 하나 1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리포트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실시간으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수행한 사례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보통 은행 같은 데서 스마트 뱅킹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 뱅킹 쓰면은 이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스마트 뱅킹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발생하는 로그가 하루에 300기가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콜센터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 콜센터 입장에서는 고객이 왜 전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모은행 같은 경우는 일별 300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실시간 처리해서 콜센터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마트 컨택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CC미디어는 그런 스마트 컨택 센터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서 적재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보고 계신 EFMA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 거의 저희 CC미디어는 사실 로그성 데이터만 갖고 한 20년 정도 각종 금융기관, 공공사업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았고 그런 시행착오들의 결론적인 얘기를 오늘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